아이들은 영유아기와 사춘기의 중간 단계인 초등학교 재학 시기, 중학교 재학 시기에 왕성하게 발육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 빠르게 성장해도 문제일 수 있어 양은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정상 성장 유형에 대한 이해를 강조합니다. 아이들의 성장 평가는 곧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성장 단계는 영아기와 소아기, 청소년기로 나뉘는데 출생 후 1년까지를 영아기, 1세부터 10세까지를 소아기, 11세부터 20세까지는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출생 후부터 만 2세까지는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를 제1 성장 급증기라 부르고 2세 이후부터 사춘기까지는 비교적 천천히 1년간 평균 4에서 7cm 정도 키가 자랍니다. 출생 시 평균 키는 50cm로 4세에는 그 2배, 12세경에는 그 3배가 되는 것이 정상 성장 요령입니다.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성장도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성장도표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키와 체중 등의 분포를 보여주는 백분위 곡선으로 정상 성장은 성장도표의 곡선을 따라 성장합니다. 아이의 키와 체중을 측정했을 때 5에서 95 백분위수 사이에 분포하면 정상 성장으로 간주하고 체격이 작으면 5에서 25, 체격이 크면 75에서 95 백분위수 사이를 유지하면서 자랍니다. 잠재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성장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가장 잘 알려진 요인은 유전적 인자입니다. 가족의 특성에 따라 성장 유형과 최종 키가 결정되며 성장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또한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데 하루 중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는 5에서 10% 정도로 영양 공급이 크게 제한적이면 키가 잘 자라지 않는 성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은 영양결핍으로 성장 장애를 나타낼 수 있어 콩팥이나 심장, 소화기 질환, 종양 등을 진단받으면 주기적인 성장 평가를 해야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뼈 성장을 자극해 성장을 촉진하고 갑상선 호르몬은 뼈 성장과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데 성장 호르몬은 청소년기의 급성장을 유발합니다. 또래 평균보다 키가 2표준 편차 이하이거나 1년간 성장 속도가 4cm 이하면 원인을 찾는 검사가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영유아 검진으로 성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유아 검진이 끝나는 6세 이후에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또래보다 10cm 이상 작거나 3개월 간격으로 집에서 잰 키가 1cm 이상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은 길이의 바지를 2년 이상 입으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키가 저신장에 해당하면 출생력, 현재 병력, 부모의 키와 가족력, 영양 섭취 등을 확인합니다. 혈액 검사로 건강 상태와 갑상선 기능을 확인하고 소변 검사와 뼈 나이 등을 측정하는데요. 여자의 경우에 염색체 검사로 터너 증후군과 같은 유전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키가 작고 발달 지연이 있거나 선천적 기형이 동반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분해 과정의 이상 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의심되면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를 시행하는데 금식 후에 성장 호르몬 분비 약물을 투여해 일정 시간 성장 호르몬 농도 변화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진단이 되면 뇌하 수체 MRI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병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이나 염색체, 골격계 이상, 만성 질환 등이 있으면 그에 맞는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소아 만성 심부전 등은 성장 호르몬 치료 대상입니다. 그 밖에 임신 주수에 비해 출생 체중이 300분위수 미만, 즉 100명 중 3번째 미만으로 작게 태어난 경우 부당경량아라고 하는데요. 부당경량아는 만 4세까지 따라잡기 성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신장이 지속되면 최종 키 또한 작을 수 있어 역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신장의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특발성 저신장이며 부모의 키가 작은 가족성 저신장, 늦게 자라는 유형인 체질성 성장 지연이 이에 해당하며 이럴 때는 장기간 성장 추이 확인이 중요합니다.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해마다 기초 체력과 건강을 다지고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성장 속도로 자라게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남아의 경우에 부모님의 평균 키에 6.5cm를 더하고 여아의 경우에 6.5cm를 빼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키가 예측 키보다 많이 작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성장에 영향을 주는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입원하여서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두 가지 검사에서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않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의 경우 정상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못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정상 속도로 클 수가 없어 최종 성인기가 심각하게 작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 수치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 MRI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였고 특별한 이상이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이 되어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성장 도표에서도 급격하게 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은 평균보다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성장 속도가 1년에 4cm가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1년간 12cm 가량 커서 정상 속도 이상으로 잘 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성장 추이를 보고 성장 속도가 정상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마다 차이를 보이는 성장 속도. 따라서 성장 호르몬 부족이나 단순 영양 혹은 질환 때문인지 저신장의 원인을 면밀하게 확인 후 치료에 접근합니다. 성장통은 3에서 12세 사이에서 발생하고 전체 소아의 약 30%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입니다. 건강한 아이가 저녁 때나 잠들 무렵 혹은 자다가 깨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지만 다음날 아침 아무렇지 않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리의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아파하거나 통증 부위가 매번 바뀔 수도 있고 주로 낮에 활동을 많이 한 날 발생합니다. 다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다양하기 때문에 질병 유무에 대해 정확히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성장통으로 진단합니다.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아이가 힘들어하면 병원을 찾아 골절이나 염증, 종양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성장통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으며 저녁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면 일시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어렸을 때 살은 키로 가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영양 결핍이 많아 잘 먹고 통통한 것이 좋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오히려 비만으로 인해 성장이 방해되거나 성조숙증으로 키가 작아지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릴 때 비만한 소아는 성장이 빨리 멈춰 최종 성인 키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성인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질환 치료를 받으면 키가 크지 않는다는 말도 종종 하십니다. 알레르기 질환 치료에 필요한 스테로이드 재사용 때문에 생긴 오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소아에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제는 소량이며 적절히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키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소아 내분비 학회에서 제안하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바른 생활 5개명, 하하 스마일 건강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첫째, 하루 8시간 이상 푹 자기. 규칙적인 시간에 어두운 조명과 적어도 11시 이전에 잠들도록 합니다. 둘째,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하지만 무리한 근력 강화 운동보다는 적당히 걷고 달리는 운동이 뼈를 튼튼하게 해 바른 성장을 돕습니다. 셋째, 스마트폰, 컴퓨터, TV 사용 줄이기. 하루에 2시간 이상 미디어에 노출되면 소아 비만 위험이 증가하고 운동과 수면을 방해해 성장을 방해합니다. 넷째, 일조량 충분히 하루 30분 이상 햇빛 쬐기입니다. 칼슘 흡수와 뼈 성장에 좋은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건강한 식단과 하루 3끼 꼭 먹기입니다.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며 특히 아침 식사는 성장과 두뇌 활동에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았지만 나중에 크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성장판이 닫힌 후 병원을 찾는 안타까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또래보다 키가 작다고 생각된다면 늦어도 초등학교 3, 4학년경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소아내분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매일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성장률을 파악해 표준 범위를 벗어나면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플러스.